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렬쌤입니다. 네. 집에서 오늘은 쉬는 날인데요. 집에서 쉬다가 제가 우리 발성장애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뭐 유튜브를 해봐야지 하는데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감이 안 온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좀 찾아보긴 했어요. 뭐 유튜브 방송하는 법 이런 거 찾아봤는데 좀 뭐 공부해서 하면 하겠지만 이게 마음 먹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쉬는 김에 그냥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그냥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동영상만 올려드리는 것 정도로라도 시작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지금 뭐 쉬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동영상 촬영하는 거라서 뭐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요. 완전 지금 제 라이프 스타일의 생얼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2014년도 한 11월 정도부터 발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연축성 발성장애 투병을 했고요. 작년 한 10월이나 11월 경에, 지금,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지금 더 좋아져서 이 정도인데, 그래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만큼의 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성대 부종으로, 진단을 받아서 이비인후과에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었고, 실제 내시경 했을 때 왼쪽 성대가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를 했는데 그게 호전이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서 그 원장 선생님의 추천서를 들고 소견서를 들고 예송이비인후과에 가서 연축성 발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1년 동안 보톡스를 프리미엄 보톡스를 맞았지요. 근데 1년 맞고 나서도 크게 호전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그 병원에서 음성 검사한 결과로는 호전이 있었어요. 호전이 있었는데 그래도 만족할 만큼의 그런 호전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한의원에도 뭐 유명한 곳 있죠. 예, 뭐 있어요. 아무튼 거기 가서 한 3개월 정도 또 약 먹으면서 굉장히 비쌌어요. 한의원도.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고 결국에는 뭐 좌절하고 있다가 좀 발성 연습이라도 이제 좀 꾸준히 해보자. 할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발성 연습이라도 집에서 좀 꾸준히 해보자 하면서 집에서 그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뭐 우리 많이 먹는 약들 있죠. 리보트릴이라든지 인데놀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이제 병원에 다시 가서 처방받아 먹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호전이 많이 있었어요. 어, 제가 볼 때는 뭐 보톡스도 그 당시에는 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느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했던 것 같고 가장 컸던 거는 사실 발성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그 약을 같이 먹었던 것들이 뭐 심리적으로 좀 안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저에게 이제 그동안에도 연습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고 좋아지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연습했던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함들에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 싶어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는 뭐 요 정도 하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그 연축성 발성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아예 발성 자체가 안 되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하다가 역시 처음 시작은 호흡 연습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 연습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발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호흡과
성대 진동과 그리고 이제 공명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다 맞춰 이루어야 좋은 발성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흡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흡이 힘이 받쳐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대 진동이 무리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정확한 공명으로 정확한 그 음조와 정확한 공명이 나올 때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에 좋은 발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연축성 발성 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성대 부분이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내시경 찍어보면 성대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저도 이제 성대 처음엔 부종이었으니까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치료를 했지만 그 성대 부종이 다 빠진 다음에 성대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시경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성대 떨림이라든지 진동은 정상이었어요. 성대 모양도 정상이고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신경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할 때 내전형인 같은 경우는 성대가 쪼여버리고 닫혀버리고 힘이 빡 들어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외전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게 풀려버리죠. 성대가 붙지 않고 벌어져 버리고 열려버리고 바람이 새는 쉰목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요. 둘 다로 처음 그 내전형으로 시작하셨던 외전형으로 시작하셨던 시간이 흐르면 섞여요. 그리고 혼합형이 돼요. 저도 혼합형이었는데 외전이 조금 더 강한 저 같은 경우는 혼합형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나중에는 이제 혼합형인데 외전이 강했기 때문에 그 외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료를 했었어요. 실마리도 거기서부터 잡았고요. 그래서 내전형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나중에 외전형이 생겨요. 그 내전형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기제 때문에 외전형이 생겨버려요. 외전형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내전이 또 같이 와요. 그래서 완벽한 100% 내전, 100% 외전은 없습니다. 없고 그 심하신 분들은 뭐 80에 20, 뭐 이런 정도로 뭐 내전이 심하신 분은 내전 80에 외전 20, 또 외전이 심하신 분들은 뭐 외전 80에 내전 뭐 20, 그 다음에 뭐 혼합형이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외전 60에 내전 한 40, 요 정도였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뭐 외전 70에 내전 30, 뭐 요 정도 되는 뭐 그런 식의 혼합형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그 근긴장성 발성 장애이신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도 100% 긴장성인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약간 섞여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이게 그 호흡형도 있다고 하는데 그 호흡형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이렇게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호흡형인가? 근데 정확한 증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뭐 내전이든 외전이든 근긴장이든 호흡형이든 뭐 또 다른 증상이든 그것 자체에 그 파악하는 것보다 그냥 정확한 발성이 뭔가를 우선 알면 그 정확한 발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성대가 일단 무너져 있기 때문에 호흡과 그 성대 진동과 공명 여기서 우리 호흡적이 성대 진동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과 공명을 그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연습 방법을 잡습니다. 그래서 호흡 받쳐지고 공명이 잘 이루어지면은 떨어져 있던 이 성대가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지금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호흡과 공명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대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 정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성대 운동은 같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지 않고 발성 하나는 이 세 가지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호흡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발성 연습을 할 땐 이 세 가지가 같이 그 블렌딩 돼서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그 보통 이제 그 호흡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은 뭐냐면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식호흡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 울트라 브리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움이 될까 해서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플랭크라든지 여러 가지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호흡을 말할 때 호흡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연축 그 오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말할 때 호흡을 많이 신경 쓰셨나요? 보통 신경 쓰지 않아요. 보통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도 저도 원래 이제 노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이게 그 잘 배우진 않았지만 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도 처음에 호흡부터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복식호흡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발성이 안 되는 증상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뭔가 이렇게 구체화시키다 보면 그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잘 걷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걸었지 하면은 갑자기 걸음이 꼬이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증상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호흡을 잘 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나? 아무튼 내가 말할 때 호흡을 어떻게 했지 막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식호흡으로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복식호흡 하면서 이것만 신경 쓰고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연습해보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장 좋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장 좋은데 이 호흡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할 때 필요한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복식호흡만 해서도 효과가 좀 덜하고 그리고 뭐 플랭크라든지 복근에 관련된 연습만 해서도 효과가 덜해요. 왜? 우리는 말할 때 필요한 호흡을 길러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근육, 어쨌든 성대 진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모두 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근육을 중점적으로 단련을 해주면 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그 원론적인 것들 그리고 너무 또 뭐랄까요 이론적인 것들로 들어가 버리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릴 그 호흡법은 그 카톡방에서도 제가 참 많이 그 말씀드렸는데 강아지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 호흡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 그뭐 가장 많이 쓰는 사용되어지는 주 근육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우리 몸의 호흡을 담당하는 가장 큰 근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호흡은 그 횡격막 근육 하나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작용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횡격막을 단련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횡격막 트레이닝만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호흡을 통한 횡격막 트레이닝 이것만 일단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다른 호흡 연습들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강아지 호흡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횡격막을 단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횡격막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있죠.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갈비뼈 그 갈비뼈 이 밑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횡격막이에요. 갈비뼈 그 호흡을 하면 이 부분의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오면 들이마시게 되고 횡격막이 올라가면 호흡을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라는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배가 뭐 나오는 겁니까? 아니 옆으로 불러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예요. 횡격막이 왜냐면 이 우리 몸을 그 아예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이 갈비뼈 밑으로 등까지 배에서부터 등까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약간 뭐 얇은 막처럼 붙어 있는 근육이고 이 근육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들이마실 때는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록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배에다 자꾸 신경 쓰니까 우리가 그
호흡이 자꾸 꼬이는 거거든요. 횡격막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 할 때 사실은 뭐 가슴에 손 얹고 배에다 이렇게 손 얹고, 그래서 배가 나오고 들이마실 때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고, 가슴은 손을 얹은 이유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가슴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 이렇게 하는 게 횡격막을 사실은 느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근 있잖아요. 복근만 사용해서 배만 내밀었다가 들이밀었다가 요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중요한 근육이 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횡격막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요걸 통해서 이제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횡격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얹으시는 게 오히려 느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갈비뼈 바로 밑에 이렇게 약간 감싸듯이 허리 전체를 감싸듯이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숨을 한번 자연스럽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볼록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러면 횡격막이 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횡격막을 사용 안 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복식호흡 신경 쓰지 말고 숨을 그냥 크게 들이마신다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들이마신다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볼록하게 불러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뱉으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느끼실 거고, 이 근육을 단련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호흡을 하는 방법은요, 입모양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네, 입으로만 사용을 해서 입을 벌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목이 좀 건조해져요. 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꼭 마셔주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횡격막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앉아서 하거나 일어서서 할 때 횡격막이 움직이는지 어쩐지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뭐 호흡에는 뭐 이렇게 흉곽도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못 느끼세요. 그래서 이걸 느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세를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발을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시고, 이걸 카메라를 좀 내릴게요. 네. 네. 자연스럽게 쭉 릴렉스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가르쳐 드린 입으로 하는 그 호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이 배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이 횡격막이에요. 그 부분을 단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면 횡격막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좀 그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는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배가 땡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파요. 하고 나서 일어나면 아프다고 땡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횡격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 그 아프잖아요. 이렇게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하면 아령 많이 들면 여기 아프잖아요. 관련된 근육들이 아픈 것처럼 이 강아지 호흡하고 나면은 횡격막이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 당기는 부분이 횡격막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격막 근육을 단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플 때까지, 배가 땡길 때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초보자들은 30번에서 50번 정도 하면 땡기고, 저 같은 경우는 한 70번, 100번 해야 이게 좀 땡겨요.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방금 그 자세로 엎드려서 하는 자세는 그 30번, 50번, 뭐 100번 이렇게 하면 일어났을 때 그 뭐라고 하나요? 뭐, 뭐 기저성 빈혈인가? 그 있잖아요. 그거 생겨요. 호흡 많이 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또 저혈압이신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안전한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를 이렇게 의자 끝부분에 깊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의자 끝부분에 이렇게 앉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무릎에 대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무릎에 대시고, 이렇게 이 상태로 팔꿈치를 무릎에 대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온몸을 릴렉스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당기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이 횡격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만큼 매일매일 좋게는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셔도 좋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배가 땡길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윗몸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그 배가 땡길 때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일상생활 하는데 뭐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배가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횡격막만 단련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배가 땡기는데 일상생활에는 전혀 거의 지장이 없어요. 뭐 앉았다 일어나도 괜찮고, 네, 그만큼 이제 횡격막이 호흡에 관련된 근육이고 또 코어 근육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강아지 호흡을 배가 땡길 때까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횡격막에 힘이 붙고 나중에 이제 발성을 할 때는 이 횡격막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거든요. 발성 연습을 할 때 얘가 얼만큼 잘 호흡을 유지하는가.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가, 뭐 많이 내뱉는가 이게 아니라 횡격막에 힘이 있으면 얘가 그 주사기 피스톤처럼 유지를 해줘요. 쑥 이렇게 호흡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유지가 돼요. 많이 들이마시는 거 저장하고 힘이 있으니까 유지가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얘가 힘을 받치니까 다른 근육들이 간섭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연축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목에 힘을 빼기, 그 노래하는 사람들도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 호흡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최대한 우리는 빼줘야 돼요. 빼는 연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횡격막에 힘이 붙어야 된다는 거. 이걸 잘 아시고 요 연습을 매일매일 꾸준히 배가 아플 때까지 하십시오. 네, 오늘은 강아지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연습들 그리고 호흡에 관련된 연습들 그 다음에 이제 발성에 대한 것들 또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